책 182페이지 도시관리계 의 해가지고 1번 의 종류 그 박스 안에 6가지가 도시관리계의 내용이니까 그건 암기해야 되고요. 2번 법적 성격은 중요하지도 않고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2번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입안은 만드는 게 입안이고 결정은 알죠. 그럼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가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한다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이게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있는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 상업지역.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하나 지정합시다. 상업지역을 지정을 합시다. 이거를 계획을 한다고, 계획으로. 이 상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누가 계획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요. 혹시 고도지구 들어봤나요? 고도지구? 예.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하는 거. 여기에 바로 인근에 뭐가 있다? 공항이 있다. 공항이 있는데 건물이 높으면 2층 지정주잖아요. 건물 높이는 3m를 한다. 말로 3m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은 누가 만들고 누가 결정하고. 여기에다가 그린벨트 지정합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합시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용도구역이요. 기반시설. 여기에다가 도로를 하나 만들까요?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까요?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든다. 이게 3번 기반시설이요.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 만듭시다. 도시개발 사업이요. 여기를 뭐 합시다? 재개발합시다. 이러면 정비사업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전부 다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겠네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겠네.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겠네. 그것도 도시관리계획이요. 입지 기준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 첫 번째 누군가는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걸 보고 수립 이 말이나 입안 이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먼저 만들고 그러면 첫 번째 자 수립합니다. 그러면 누가 수립을 할 것이냐? 수립자를 봅니다. 수립자. 올해 시험에 의외로 수립자가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수립을 할 것이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부산시 도로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부산시장이. 왜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부산시 학교는 부산시장이, 부산시 공원은 부산시장이, 서울시 도로는요 서울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는 혹시 이번 주에 처음 온 사람 있나요? 이번 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앞전주 수업 반드시 동강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됩니다. 특광, 특특, 시군.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본인입니다. 본인. 자기가 해, 자기가. 원칙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서울시 도로계획 누가 만든다고요? 서울시장이. 부산시 도로계획은요? 부산시장이. 대전 도로계획은 대전시장이. 자, 경부 고속도로 계획은 서울에서 수십 개 도시 지나서 부산까지 왔잖아요. 그건 일개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누가 놔야 돼요? 국가가.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하나 있어요. 바다. 그게 뭐냐?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주 내용이 바다예요. 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를 관리하는 것이지 바다를 관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줄여서 해장 그럽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일정한 경우는 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회장, 도지사는 할 수 있다. 원칙 그 말 대신에 하이한다. 예외 그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 예외 이렇게 안 물어보고 하이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걸 묻는 거예요. 원칙 그 말 대신에 특광특특 시장 군수가 입안하이한다.
일정한 경우는 국장도 할 수 있고 회장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거기 183페이지 박스에 보면 뭐 국장이 하는 거 A, B, C, 도지사 하는 거 A, B 그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런 박스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반권자 받고 이반권자 예외 이반 기준인데 이반 기준 상위 계획과의 관계 그랬죠. 상위 계획과 관계 그러면 자 벌써 우리가 계획을 3개 배우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광역에 적합해야 돼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적합하고 광역에 적합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항상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상위계획과 관계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부합, 부합이 적합이죠. 적합해야 한다 이 얘기고. 근데 그 지문이 잘 나와요. 국토부 장관, 수산장 부엌이면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 시장, 군수는 이반자죠. 이반자. 국장, 회장, 시도, 시장, 군 이반자. 이반자는 도시관리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 도서, 계획도, 계획조서, 보좌는 계획설명서, 기초에서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로 하나 만듭시다. 도로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3번입니다.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저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어쩐다. 지도에 그리고 서류를 꾸미고 이거 할 때 남의 땅에다 도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 어찌해야 돼? 전부 다 취득을 해야죠. 취득을 할 때 어찌해야 돼요? 보상금을 돈을 줘야죠. 돈 주려면 돈을 만들어야죠. 자 얼마 들어가냐? 5천원 들어간다.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 만들어내야 돼.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기초조사.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여기가 이만큼의 산인데 가서 보니까 뭐 도룡뇽이 많이 살고 생태가 어쩌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환경 파악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어쩐다? 터널을 뚫든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기초조사,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 그런 식으로 계획설명서를 만드는데 가로 안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입안자가 입안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그리고 서류 꾸민다. 서류에 뭐가 있는가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지도에 그리고 계획 도가 지도 아닙니까 지도 그리고 서류 꾸민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상위 계획과 관계는 가볍게 넘어가야 돼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니까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 광역에 맞아야 되고 계획을 만들 자들 계획 만들 때는 말로 하지 말고 지도에 그리고 각종 서류를 꾸며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넘김 2번 도시계획의 차등 위반 2번은 출제 가능성 없으니까 무시하고 3번 이반자입니다. 이반자는 무슨 얘기냐? 자 부산광역시장이 여기다 도로 만듭시다. 공원 만듭시다. 그것은 그 부산광역시장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스스로 판단하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데 주민들은 계획을 만들지 못해도 만들자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수립 그 말이나 입안 그 말 똑같으니까 주민들은 본인이 직접 만들지 못하지만 왜 못 만든대요? 권한을 안 주니까 권한을 만드는 권한은 누구만 갖는다? 국장, 회장, 시도, 시장수만 갖는다라고 법에 정해놨으니까 주민들은 만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은 없지만 주민들이 만들자라고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요. 할 수 있죠 이것은. 그래서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주민에는 꼭 해당 살고 있는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이 이해관계인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해관계인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포함. 주민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입안하자고 시장님 도로 하나 만듭시다. 공원 하나 만듭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도로 만듭시다. 어디다? 저기. 이러면 안 된다고. 공원 만듭시다. 어디? 이만큼. 이러면 안 된다고. 제안할 때는 들고 가야지. 도시관리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시장님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봤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보고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합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데 입안자 얘는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올해 시험에 났고 내년에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6가지가 도시관리계획인데 6가지가 도시관리계획인데 6가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다 제안하지 말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걸 법에서 딱딱 정해놨어요. 첫 번째 주민은 뭐 제안할 수 있냐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로 만들자 학교 만들자 주차장 만들자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평당 땅값 얼마인데 500만 원인데 상업지역 평당 땅값 얼마 된다? 5천만 원. 내 살고 있는데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 바꿔주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그럼 대한민국 땅이 전부 다 상업지역 됐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공원 만들자 주차장 만들자 그런 말 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두 번째 지구 단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듭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듭시다. 공부를 많이 하면 이걸 가지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웬만큼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바뀐 땅값이 껑충 뛰는 거요. 껑충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그냥 가서 상업지역 지정 그건 안 돼요.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용도지를 확 바꿔버린다고. 아직 부산은 안 돼요. 아직 부산은 안 되지만 서울은 6월 28일부터 그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을 가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용적률이 땅값을 좌우하는데 용적률 200짜리가 용적률 800이 되는 거예요. 4배 뛰어요. 4배 그러면 2층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8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바꿔주고 뭐라 그래요? 그럼 얼마가 늘어났어요? 건물 2층 지을게 8층 지었으면 얼마가 늘어났다고? 6개가 늘어 6개. 6개 층이 2층이 8층까지 가니까 6개 층이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 내가 너한테 그만큼 이익을 줬잖아. 그 중에서 반, 몇 개요? 3개. 3개는 우리한테 기부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3개 우리한테 뭐로? 공공주택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3개는 가져라. 근데 3개를 기부할 때 다 공짜로 달란 말은 안 하겠다. 건축비의 반 정도 줄 테니까. 평당 건축비가 550이다 그러면 내가 300 지원할게. 나머지 250은 그냥 기부채나 그 대신 용적률 높여줘. 이런 제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듭시다. 이거 제안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아직 안 배웠지만 용도 지구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그러니까 공법은 여러분도 대단한 공부하고 제가 대단한 강의를 하는데 설명해봤자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면서 듣는 거예요. 듣는 분이 못 알아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2달 지나고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은 1월달 가면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2달 동안 도대체 뭔지. 자, 주민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내용을 이해하냐고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참 막연한 강의하고 막연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순환 가게 되면 신기하게 이순환 가게 되면 그때부터 기가 트이니까 11월, 12월은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한글이지만 읽어도 뭔 말인지 솔직히 몰라요. 글만 한글일 뿐이지 내용은 우리가 쓰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제 내준 거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11월, 12월은 1월 달부터는 어디 가도 꼼짝 말하니까 여행도 다니고 좀 여유 있게 놀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민법 하세요. 민법. 다른 것보다 더 민법도 실행해야 돼요. 공법은 딱 숙제 내는 그 부분 하고요. 또 세 번째가 어쩔 수 없는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개발 산업 그러면 공장입니다. 공장. 유통 그러면 물류창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공장도 못 지어 물류창고도 못 지어 이 상태에서 주민이 가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산이 있는데 공장 안 돼, 창고 안 돼. 주민들이 시장님 여기를 이만큼 해서 여기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시장이 콜.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산이지만 얼마든지 공장 짓고 창고 짓는다 이런 얘기요. 그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요. 세 번째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구하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전포역 7번 출구로 나왔죠. 전포역 7번 출구 딱 나와서 보니까 건물이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건물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딱 나와서 야 전포역 7번 출구 앞에는 취락이 형성돼 있네 라고 말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7번 출구에 딱 나와서 아 여기도 시가지가 형성돼 있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간 이런 데는 시가지. 시골 동네 가서 시골 동네가 되니까 마을에 집이 한 20개 있어요. 거기 가서 야 여기도 시가지 형성돼 있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취락. 아 취락이 형성돼 그 취락이에요. 취락. 무슨 얘기냐? 용도 지구 안에는 이렇게 취락지구. 여기는 취락지구다. 취락지구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인데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된 시골 마을도 있고 지정이 안 된 시골 마을도 있고 지금 여기는 땡땡 마을입니다. 마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최소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취락지구에다 뭔가 이렇게 명칭이 되면 법에서 명칭을 붙여놓으면 뭔가 명칭을 붙여놓으면 어쩐다? 그거 규제하겠다. 이거 하지 말고 하더라도 얼마만 이 규제하는데 자 취락지구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취락지구 없앤다. 그럼 어쩐다고? 규제가 없어지죠. 같이 없어지겠지. 그 대신 여기를 없어지는 취락지구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으로 이 규제를 대신해 줄게요 라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니. 주민이 이거 없애고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서 이 규제를 이 지구 단위로 대신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은 하겠지만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개를 좀 크게 하게 되면 이런 데가 시골 동네 아닙니까? 완전 깡촌 시골 동네 말고 도시 인근에 있는 시골 동네 가가지고 여기 이만큼 딱 지정해가지고 여기 뭐 만듭시다. 신도시 만듭시다. 그러면 여기를 뭐로 지정한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구 단위 들어가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고
이런 지역이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동네가 이렇게 해서 도시 인근에 있는 시골 동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실무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이 지구 단위입니다.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입니다.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만듭시다. 이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 규제는 좀 이따 용도 구역까지 설명해 줄게요. 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관리계 내용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법에서 딱 정했어요. 1번 기반시설 설치임 계량,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3번 산업유통 개발 진행 주고, 4번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의 지정 변경, 5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가 잘 되니까 이거 뭐 암기해야지 뭐 이해한다. 미안하지만 공법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될 일도 없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많이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몇 개 있다고요? 6가지. 6가지 있습니다. 그건 알겠죠? 왜 6가지래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게 아니래 공법 자체가. 그냥 법에 6가지 있으니까 6가지 있다 이렇게 알고 그냥 암기하는 거 암기. 왜 6가지야? 7개, 8개 하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그러면 공법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절차를 정해놨으니까 그 절차를 압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 받은 입안자들은 그에 대한 결과 통보합니다. 할 거야 말 거야 대답은 해야지. 할 거야 말 거야. 그 대답을 며칠 내에 하냐? 45일 내에 결과 통보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30일 연장이 됩니다. 유치하지만 이런 숫자가 시험에 다 나와요. 근데 숫자 암기는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용이라도 개략적으로 내용 알아야지. 나중에 하기라고 숫자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인데 비용 부담. 이 비용 부담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민이 이렇게 시장님 여기다 공원 하나 만들자고 지도 그리고 서류 꾸면서 왔어요. 시장이 보니까 내용 봤더니 괜찮은 거요. 하자. 그럼 한다 그러면 공원 만들자.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시장은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 나가야 돼요. 기초조사는 시장이 한다고 시장이 나가겠습니까? 그럼 누가 나간대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뭘 보겠습니까? 누가 한다고요? 영역업체한테 보통 2개, 3개 업체한테 영역을 준다고. 그럼 영역 줄 때 금액이 몇백억, 몇천원 나간다고. 몇천원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오라고. 그럼 그것만 해주는 영역업체가 있다고. 2군데, 3군데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기초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돈이 이거 꽤 들어간다는 얘기요. 기초해서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이제 의견도 들어야 돼. 의견 청취도 해야 되는 거요. 의견 청취할 때는 어쩐다고? 공고 연락. 숨 쉬는 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이에요. 돈. 한 번 숨 쉴 때 500원 내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숨은 마음대로 쉬세요. 숨은 마음대로 쉬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라고? 돈 내고 하세요. 돈 내고. 움직이면 돈이 움직인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낼 거냐 이런 얘기요. 시장 관심도 없는 주민이 시장님 우리 여기다 공원 하나 만듭시다. 내용을 보니까 괜찮네. 만들자. 계획을 만들 때 돈이 들어간데 그 돈은 누가 낼 것이냐 이런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만들자. 돈은 네 다 내라. 그럼 어쩐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앞으로 말 안 할게요 그러지. 비용 부담은 제한자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제한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이거는 여기저기 법이 나오니까 협의합니다.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제한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제한자가 전부 부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럼 이런 걸 나중에 암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여기에다 이만큼 공원 만들 이만큼 공원 만듭시다. 갑이 와가지고 갑이 와서 제한하는데 이 면적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1000평이야 1000평. 1000평인데 이 안에 자기 땅이 10평이 있어요 10평. 시장님 이 안에 내 땅 10평 있는데 이거 내 거 포함해서 1000평을 공원 만듭시다. 라고 제안하면 시장이 야, 네 거 10평 넣어놓고 1000평 공원 만들자 하겠습니까? 저 있는 주민들이 저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을 했지 찬성을. 그게 박스 뒤에 보면 숫자 있죠 숫자. 기반 시설 얼마 동의 있어야 돼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184페이지 박스 기역 뒤에 보면은 기역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토지 면적 얼마요? 5분의 4. 나머지 전부는 뭐라고요? 3분의 2. 그러니까 얘만 지금 얘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입니다. 3분의 2. 미음은 3분의 2가 없는데요. 미음은 아직 안 나왔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0을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미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반시설 키 5분의 4. 나중에 이렇게 한개할게요. 키 그럼 얼마라고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여기서 이제 2반 제한 받고요. 그러면 이제 184페이지 가서 이제 4번 2반 절차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겁니다. 부산에서 누가? 부산시장이 여기서 부산시장이 본인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합시다 그러니까 제안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제안받아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은 첫 번째 뭐야로? 기초조사는 하라고 기초조사. 그래서 기초조사죠. 기업 기초조사 의무. 자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경우 광역도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법에서는 여기다 쓸게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밑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밑에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만들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조사하고 항상 계획은 뭐 하고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 뭐 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한다 입안을 한다 이걸 해야 된다고. 기초조사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기초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뭐가 나와요? 광역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근데 우리가 광역 기본계획 지금 안 배우고 관리계획부터 배운다고. 관리계획 중요하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광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합니까? 합니까? 하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죠. 관리계획 수립할 때 하죠. 똑같은 말을 법에서 3번, 4번, 5번 써야 되냐 이런 얘기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먼저 이해가 하면 나머지 건 그냥 그대로서 따라서 합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번이 그런 얘기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기억.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경우 광역도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광역 만들 때 기초에서 하니까 관리계획도 해라. 근데 어떻게 하는데? 광역하고 똑같다는데 우리는 결론은 조사 측량 시험에서는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걸 물어봐요. 하라고 그랬지 의무니까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다만은 필요가 없고요. 니은은 뭐가 있냐 그러면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첫 번째 니은 환경성 검토가 있죠. 여기에다 만일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주변 환경에 무슨 영향을 줄까 해가지고 첫 번째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이 환경 문제 엄청나게 강합니다. 환경성 검토하고, 두 번째 디귿이죠. 토지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하고 뭐 하라고 이제 토지 적성 평가를 하고 성격. 이게 개발 적성인지 보존 적성인지, 개발이다 그러면 어떤 용도 개발이 맞겠는지 그런 적성 평가를 해야 돼요. 또 뭐 하라 그래요? 재해 취약성 분석하라고요. 적성 평가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재취약성 평가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끝까지 이런 거는 암기란 말 하네요. 기초예산은 하이한다. 조사할 때 몇 가지 더 해라 몇 가지. 환경성 검토도 하고 적성 평가도 하고 재취약성 분석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2번 주민 지방의 의견 정치인데, 의견 정치를 먼저 의견 정치는 주민의 의견 정치하고 그리고 지방 의회 의견 정치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겠어요. 주민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와서 만들려고 하는데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고 알리고 와서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공고 찾아오면 보여줄 테니까 와서 보고 말해라. 와서 보고 가라가 아니고 와서 보고 말해라. 그러면 며칠간 보여줄 텐데 이 기간 동안만 보여주고 이 기간 동안만 말 듣겠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겠다. 공법에서 열람. 공법에서 열람은 어차피 암기할 거 해놓으세요. 언제나 14일 이상.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14일 이상 보여주고 그 기간 동안만 14일 이상이니까 14일도 되고 15일 되고 한 달, 두 달, 1년도 되는데 법에서 14일 이상 보여주라 했으니까 딱 14일만 보여준다고. 언제까지 보여주냐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14일만 보여주면 법에 위반된 건 아니다. 14일 이상이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기간 내 쓴다고 가서 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고 열람입니다. 공고 열람. 그 다음에 이제 비결과 통보 그런 건 안 나오고, 주민이 가서 말하면은 이래이래해서 반영합니다, 안 합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알려준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만든 계획을 뭐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요. 뭐 했다고? 자, 입안자가 수립자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주민이 하자고 요구하니까 요구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다?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다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이제 수립된 계획을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계획은 누가 결정을 하냐, 이제 결정자를 봐야 되는데, 결정자 모르면 한 4문제 정도는 틀립니다. 이것은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자, 결정을 누가 하냐? 결정을 1월달 가면 바로 암기. 오늘 암기는 도시관리계 6개 암기하는 게 더 급선무고, 이보다도. 자,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자, 법에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아까 2반을 누가 한다고? 2반? 2반 수립. 2반을 누가 한다 그러면 2반을 시장, 군수하고 국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도의사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었으면 결정을 누가 하냐? 법에서 뭐라 했냐? 그러면 법에서는 이거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한대요. 광역자치단체. 결정은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죠. 시도가 만들니까 시도는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이 직접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지사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직접 결정해라는 얘기요. 그러면 자, 이 시군 위에는 뭐가 있다고? 도가 있죠. 도 밑에 이렇게 시군 있잖아요. 시군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뭐 한다? 신청한다. 시도에서는 본인이 만든 것 전다고 직접 결정하고, 두 번째 시장, 군수가 신청한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도지사는 신청 받아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요. 제일 처음에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언제부턴가 도 밑에 시도 있고 군도 있는데 시 중에서 인구가 이제 많아지는 시가 생기는 거예요. 50만 이상 되는 시 무슨 시요? 대도시. 대도시라고 구분을 해서 뭔가 힘을 줘야지 힘을.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공법에서 대도시는 도지사 꼴리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요. 도지사 결정하나 나도 똑같이 결정한다니까 이런 얘기요. 창원시에서 신도시 만든다. 창원시에서 신도시 만든다. 창원시장이 기획을 해서 창원시장이 계획을 만들고 창원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진주에서 신도시 만든다. 진주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한테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도지사님 지정해 주세요. 도지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완전 틀려 이것은. 그러니까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구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불쌍하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에게 좀 안 됐다 해가지고 두 가지 권한 줄게. 두 가지 뭐 주냐? 그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본인이 만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는 거, 이것은 시장, 군수한테도 권한을 준다. 시장, 군수가 만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은 누가 결정해라?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폐지.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폐지. 이 결정은 시장, 군수한테도 권한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저도 깝깝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지금. 좀 참아야 돼요. 2달 뒤에 다시 와야 되니까. 하여튼 일반적인 시장, 군수도 결정권은 2개 있더라 이 정도만. 일반적인 시장, 군수도 결정권은 2개 있다. 그러면 봐요 이제. 자, 원칙은 이렇게 도지사 이거지고,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이 시 안에 무슨 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는 본인이 다 결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불쌍하니까 결정권을 2개 줬다는 얘기요. 그러면 국장이나 회장이 위반했으면 원칙은 누가 한다고? 시도가 결정한대. 국장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님 결정해줘? 웃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 뭐라고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정하고 해제하는 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굽니까? 국가. 그린벨트 지정 해제는 국가가 직접 결정해야지 지자체 장들한테 권한 안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큼은 국가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국가계획과 연계가 된 시가화 조정구역이요. 용도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결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나오냐 그러면 국장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나도 해야지. 이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아까 봤죠? 용도구역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하냐. 이것은 내가 하자. 내가 만들어서 누구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암기하지 말고. 시도가 직접 결정하는데 대도시는 대도시도 하더라. 불쌍하니까 시장 운수한테 2개는 주더라.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회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아시고.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야 돼. 심의. 협의하고 심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 만드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 만듭시다. 도로 만듭시다. 누가 해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일까요? 부산광역시장이 본인이 직접 만들고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설치할 거야 라고 계획을 만들었어요. 어찌해야 돼요?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정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이만큼 산이에요. 산. 여기는 이만큼 논이에요. 논. 그러면 부산시 전체는 누가 관리하는데? 부산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산은 전체는 부산시장이 맞지만 산만 따로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또 있다고. 어디입니까? 산림청이에요. 산림청. 이 산은 누가 관리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산림청이지. 산림청. 농지는 누가 관리하는데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기서 관리한다고. 여기 관할이니까. 전 국토 관할은 뭐라고? 국토교통부지만 국토 안에 농지 따로, 산림 따로, 바다 따로 빼준다고. 그러면 부산광역시장이 자기 도시라고 어쩐다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근데 여기 있는 나무를 베야 되겠네? 산을 깎아야 되겠네?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산림청 가가지고 나무 베도 괜찮습니까? 안 되지. 이 나무는 보수인데. 전부 다 이것은 천연 보호림이니까 벨 수가 없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산 날아가든가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지. 산림청하고. 두 번째, 이 논을 메꿔야 되겠는데요? 어쩐다고? 농림축산식품 뭐 한다고?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협의라는데 협의는 누구하고 합니까? 협의는 관계부처장들하고 관계부처 산림청 그러면 청이 되겠지. 그러면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자 산림에 대해서 누구 찾아가라고요? 산림청. 나무 베야 되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것은 국방부는 관계가 아니잖아. 관계가 연관이 안 돼 있잖아. 여기는 농지니까 농림축산 이리 가야지. 국방부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된 그래서 관계. 그래서 정확히 쓸 때는 뭐라고 하냐? 관계부처장 그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협의는 언제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관계부처 의견을 드려야지. 이것은 의견 듣는다 그 말을 여기서 뭐라 한다? 협의한다. 협의하고. 근데 이 결정을 갖다가 누가 하냐? 부산광역시장이 하면 관계 행정요청인데 이거를 만일에 국토부 장관이 한다. 부산광역시장 뭐라고요? 지방행정기관이고 국토부 뭐라고요? 중앙행정기관이고 국토부 장관이 하면 누구 만나냐?
국토부 장관은 중앙부처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들은 중앙부처 밑에 있는 장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러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중앙 써요. 중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하지만 이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협의는 누가 하고 합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 장관들이 협의할 때 무조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관들은 꼭 앞에 넘어 쓴다. 중앙이라는 단어를 쓴다. 중앙. 자, 심의합니다. 심의가 깊게 의논한다. 깊게 논한다. 깊게 논한다. 누가에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깊게 토론해가지고 1안이 맞냐 2안이 맞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토론합니다. 그러면 심의기구 명칭이 있을까요? 명칭. 이 명칭을 뭐라 하냐 그러면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무엇에 관한 법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법입니다.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전공이에요. 도시계획 박사, 도시계획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더라. 그런 사람들이 깊게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게 맞다라고 정해준다고. 그래서 심의기구 명칭이 뭡니까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하면 국토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산시장이면 부산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이면 진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항상 결정기관에는 심의기구가 있어요. 심의기구가. 그래서 국토부에 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뭐라고? 그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장관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장들이 하면 지방서에 이렇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를 갖다 좀 잡아야 돼요. 협의는 장관들이 할 때는 뭐라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관이 아니고 지자체장들이 할 때는 관계 지방 안 써요. 지방 쓰면 안 되겠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 심의할 때는 장관이 할 때는 뭐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가 할 때는 거기서는 지방 써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 찾는 게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완전 유치하죠. 유치하지만 내겠다는 어쩌겠어요. 내세요. 나 준비해서 마칠 테니까 해야지. 이렇게 이 결정권자가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심의하고 결정했으면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려야죠. 그 사실 알립니다. 알리는 게 뭡니까? 고시입니다. 고시. 알린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알려야 주민들이 알고 따르죠. 고시 알린다. 어디다 알릴 건데? 어디다 알릴 건데 그러면 누가 알릴 건데?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뭐라고요? 중앙. 뭐라고요? 국가가 알릴 때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가가 결정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기관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관보라고 그래요. 관보. 그 다음에 시, 도, 시장, 군수 누구라고요? 지자체. 결정권자가 시도, 시장도 있잖아요. 지자체가 할 때는 어디 달리냐? 공보라고 그래요. 공보. 관보, 공보. 관보요, 공보요. 이거 찾는 것도 문제 나와요. 자, 핸드폰 꺼내봐요. 핸드폰. 수업 시간에 종종 핸드폰 봐야 됩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빨리 이제 인터넷 들어요. 인터넷. 100번 제가 설명한 것보다도 한 번 딱 보면 기억에 남아요. 핸드폰 켜서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뭐 치냐 그러면 관보 쳐봐요. 관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보 치면 거기서 뭐라고 뜨는가 봐보세요. 관보 뭐라고 뜹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발행하는 기관지인데 그거 말고 뭐가 있을 텐데 관보 그러면 뭐가 떴어요? 그럼 관보의 뜻이고 예, 대한민국 전자관보. 우리나라 명칭이 뭐라고요? 대한민국 관보입니다. 대한민국 관보.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 관보요. 이거는 전자관보고 정의로 만들면 페이퍼 관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 안 될 때는 전부 다 정의로 했다. 정의로 보인 정의로. 지금 뭐란다고요? 인터넷 다 보니까 전자관보 그런 거고 대한민국 관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국가가 무슨 결정했는가 궁금하면 그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국가 결정한 내용이 전부 다 관보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자체가 이제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지우고 이제 공보처 왜 공보는 뭐라 나온가? 공보 쳐가지고 2번 읽어봐요. 공보에 2번 뭐라 나온가? 그렇죠. 지방관서가 관보의 준위에서 발행하는 기관이 나오잖아요. 지자체가 결정된 내용을 어디다 알릴 것이냐 뭐라 한다 그걸 보고 공보라 한다. 공보. 관보 명칭이 뭐예요? 대한민국 관보. 그럼 공보는 명칭이 뭡니까? 공보는 대한민국 공보가 아니잖아요. 공보는 지자체 만드니까 어디서 만들라고? 부산에서. 부산시보요. 부산시보. 경상남도가 만들면 경상남도보. 함안군에서 만들면 함안군보. 진구가 만들면 구보. 뒤에다 보자 써요. 보자. 그게 뭐라고요? 공보요. 공보. 도보, 시보, 군보, 구보.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지금 관보, 공보가 나오는데 제가 좋은 정보 여러분 어차피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으니까 진짜 좋은 정보 하나 줄 테니까 제 말 믿고 투자 좀 해볼래요? 부산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진짜 좋은 정보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예. 올해까지 해가지고 올해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까지 하게 되면 우리 학원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돈이 웬만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역 1번 출구 있죠. 1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을 산답니다. 그럼 그런 정보를 알면 어찌해야 돼요? 얼른 가서 우리가 한 층을 사놔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이거 고급 정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쩐다고 1번 출구 있는 돈 다 들어서 사놨는데 정보를 얻고 살았는데 생각같이 학생이 안 온답니다. 그럼 어째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정보입니까? 개인이 의사결정한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누가요? 국가가 어쩐다고 여기다 지하철 5호선을 갖다 떠뜨는데 환승역이 점포역이랍니다. 서면역도 그럼 서면은 3개가 환승 여기 하나 있는 거하고 환승하는 거하고 3개 가는 거는 상권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건 완전 정보예요. 정보는 뭐냐? 우리 같은 개인이 하는 게 무슨 내용이 정보입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된 게 정보입니다. 모든 정보는 무엇을 통해서? 모든 정보는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정보가 뭐라고요? 정보가 돈인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솔직히 그 전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네, 저분은 많이 들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미 부자가 돼 있습니다. 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그만큼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분은 왜 왔답니까? 중개사 공부가 아니고 여유 있게. 어디 가서 이 돈 내고 공부 못해요. 중개사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시험만 아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공부다 그래요. 시험만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이 정도 교육을 들을 수가 있는가? 못 들어요. 근데 학원은 박리담에 몇백 명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지 몇십 명 모아놓고 그러면 저들이 안 되지 안 맞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좋은 공부를 배우긴 배우는데 시험만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요.
합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 저한테 실무 수업을 듣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정년 퇴임한 분들이 실무 수업을 많이 듣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틀렸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땅에 대해서 알고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 고등학교 때 가르쳤어야 된다고 이거. 고등학교 때 안 가르치고 대학의 이제 전공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안 배우고 평생 살고 난 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60 넘어가지고 내용을 알고 봤더니 왜 이런 내용을 이제 다 늙어서 배우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도 이거 안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고등학교 때 교과 과정에 넣어야 돼요. 이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럼 어쩌면 됩니까? 저를 어디로? 국회 가지고 안 되지. 그 위로 가야지. 국회 넘어서 가지고. 그쪽으로 넣으면 제가 공법을 넣을 수 있죠. 최소한 기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금융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전문 지식을 떠나서 기본 정도는 알게끔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쪽 관심이 없다면 평생 가도 몰라. 평생 가도. 돈은 벌긴 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버는 방법도 모를 것이고. 하여튼 일단 정보나 공보를 통해서 일단은 알립니다. 이렇게 그것이 알리고 알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알고 어쩐답니까? 보러 가야죠. 자, 부산에 그린벨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근데 국토부 장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번 과천에 있을까요? 2번 강화도에 있을까요? 3번 세종시에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전부 다 세종시에 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세종시까지 찾아가서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봐야지? 부산에서 봐야지. 부산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송부를 해야죠. 송부를. 결정권자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송부하면 특광특특 시장을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오면 보여줘야죠. 구체적인 걸 여기 보고 이런 얘기요. 와서 봐라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와서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결정된 내용을 이제 따라야 된다는 얘기요. 안 따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처벌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국민들은 봐야 되니까 어디 가서 볼 것이냐? 관보 공보를 빨리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특광특특 시군 가면은 그 자료가 다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됩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가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 입안 결정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18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관리 결정의 효력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